자, 바로 토지정책 수단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토지정책 수단에서는 크게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써놓고 있네요. 그 토지정책 수단이다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있죠? 보니까 그 수단으로서 직접적 개입, 그리고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토지정책 수단으로서 자,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여기가 시장이죠. 시장에 들어가면 정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직접 들어갔으니까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 기구의 틀을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 거죠.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들어가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이런 직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택지 공영개발 이런 거.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어때요? 직접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택지 공영개발.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다른 말로 토지 비축제도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토지 미리를 미리 토지를 이제 확보해 두겠다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토지를 사는 수요자가 되겠죠, 거기서는?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준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들도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지어주는 거니까 직접적 개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말고 뭐도 있어요? 간접적 개입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어디죠? 시장이죠. 그럼 시장에 정부가 직접 들어가지 않네요. 그럼 그대로 누가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은요. 민간에서, 즉 사적 주체가 그대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접적 개입은요. 요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유지를 하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개입합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맡겨놨더니 과소생산이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소생산되면 정부가 야, 왜 적게 만드냐 이러면서 보조금 주고요. 조세 감면해주고 막 이러면서 어때요? 더 만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시장에 맡겨놨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요. 과대 생산이 돼요. 그러면요.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이렇게 조세를 중과시키거나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경제적 동기를 어때요? 조정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개입하는 건 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있으면 시장 실패가 생긴다. 기억납니까? 그럼 어떡하면 돼요?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주면 되잖아요. 해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뭐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부서 간의 협조 체제를 이제 구축해서 정보가 부서 간에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건 간접적 개입이다 하는 걸 또 알아달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 없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네요. 그게 뭐죠?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적 주체인 민간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누가 하겠다고요? 정부가 하겠대요. 왜? 그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지역지구제다 하는 겁니다.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다 그랬을 때 이 지역지구제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뭐였다? 대책이었다 하는 것을 딱 떠올라야 되겠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그러면 지역지구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울리는 용도는 모아놓고 안 어울리는 용도는 서로 뭐 한다 그랬어요?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용도 지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공법 부동산학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다 고려하는 거니까 공법적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국토의 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 지역을 지금 어때요?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도 각종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용도 이런 것을 뭐 한다? 규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그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공법을 뭐 하든 안 하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용도 지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요게 용도 지역은요 크게 도시 지역이 있고요. 또 도시 지역 뭐가 있어요?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또 뭐로 나눠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죠. 관리지역도 어때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뭐 생산관리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물론 주거지역도 다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세분에 들어가면 또 다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상업지역도 어때요? 상업지역도 뭐 근린상업지역, 뭐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뭐 일반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죠. 전용 공업지역과 뭐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중공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리고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도 우리가 이제 쭉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쭉 나눌 때 적어도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데 뭐 녹지지역도 자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하고 여기 녹지지역은 이 녹지지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지역에.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런 적어도 분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요. 전용 주거지역도 다시 뭐로 나눌 수 있어요? 1종, 2종 뭐 이렇게 또 나눕니다. 1종은 저층 중심, 2종은 죄송합니다. 1종은요. 여기에서 1종은 하고 2종을 나눴을 때 이 1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그래서 2종은요. 공동주택 이렇게 나갑니다. 전용은 이제 양호한 생활 환경을 위한 것이고 요 일반은 이제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위한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가면요. 1종은 저층, 요건 중층, 요건 고층. 보통 5층 이하가 저층이고 5에서 한 15층까지는 중층으로 보죠. 3종은 이게 고층 15층 이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하나씩 배울 거예요. 배우면서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어때요? 여기에 따라서 또 용적률, 건폐율도 열심히 외우실 거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공법 내용이거든요. 근데 공법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교로 시간에도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가장 기초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17번 문제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이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이런 말 하면요. 우리는 출제인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거는 뭐라는 건 안다. 내가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안다. 이게 직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동기를 통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이라면 이게 틀린 거죠. 자, 이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즉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당연한 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쳐놓고 했다는 게 옛날에 다.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 그게 다른 말로 토지연행 제도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미래 용도를 위해서 토지를 미리 어때요? 확보해두는 제도예요. 그때 미래 용도에는 뭐가 있겠어요?
공익사업할 때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때 바로바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또는 토지시장에서 투기가 생기면 지가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늘려서. 그래서 지가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토지시장 안정에 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공급을 해주고 토지시장에